전국에서 농가 규모가 가장 큰 고장 경상북도. 그 중에서도 마늘로 유명한 의성은 겨울을 앞두고 방제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때 일손을 줄여주고 작물은 잘 자라게 해주는 새로운 직업이 있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오늘 야. 고생했습니다. 아유, 예. 아이고 멀리 대고 아유. 왔습니다. 예예. 오늘, 예. 방제할 곳이 여기거든요. 네네네. 예, 그 지금 이제 올만이 많이 컸잖아요. 예. 많이 컸으니까 만약에 여기서부터 비행해가지고 저기까지 간다면은 예. 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1200평 정도 되면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아, 15분에서 20분요. 네네. 좀 잘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예,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늘 참 좋습니다, 지금 아이고, 보니까.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도 대박 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방제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아유, 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당백. 이 드넓은 밭을 혼자 방제해내는 건 바로 드론 방제사입니다. 드론 방제하러 왔습니다. 예. 지금 농촌에는 고령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인력도 없다 뿐더러 지금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많은 농가들이 이제는 농사를 거의 안 하시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몇 분만 부부가 있다면은 이제 남편은 약을 치고 그러고 이제 부인은 이제 약주를 땡겨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었죠. 근데 그게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동력도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인구 감소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든든한 일꾼이 돼주는 드론 방제사는 병충해를 막기 위해 하늘을 나는 드론을 활용합니다. 정확한 면적도 알고 작물 심겨져 있는 거 측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측량용 드론을 띄워서 지금 드론 촬영 중입니다. 지금 방제하는 드론은 자동 방제 드론이라서 면적을 이렇게 세팅을 해줘서 입력을 시켜주면 그 위치대로만 해서 방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드론으로 해야 하는 업무.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드론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농약이나 영양제를 살포할 때 쓰이는 농업용 드론은 넓은 면적의 눈과 밭을 한 번에 방제할 수 있습니다. 요 암대를 통해서 호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노즐 4개로 이제 방제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방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늘로 떠오른 드론이 거침없이 밭 위를 누입니다. 측정한 밭의 크기에 맞춰 정보값이 입력된 드론이 공중에서 영양제를 퍼뜨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사람이 나서도 하루 종일 걸렸던 방제를 드론은 단 1시간 안에 끝내버립니다. 농사의 드론이라니.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드론이 어느덧 우리 일상으로 들어와 어엿한 일꾼이 되고 있었네요. 시간이 굉장히 절감이 돼요. 이 분원이 한 7마지게 되는데 이 치는 게 드론으로 치면은 한 10분 이 정도뿐이 안 걸리잖아요. 근데 경운기에 이제 약을 치면은 오전이 걸려요. 오전. 논에 들어가지고 경운기를 치면 발목까지 흙에도 막 잠기고 막 저 같은 경우도 한번 넘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래 하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너무 막 좋다고 막 돈 주는 것도 막 기분 좋게 그래 주시고 예 효과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드론의 활약을 눈앞에서 지켜본 농부들. 농부 중 일부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직접 방제하기도 한다는데요.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궁금증도 많습니다. 1년에 몇 번이 쳐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연세도 많고 줄 땡기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 요거는 약통도 적고 그런데 약
효과가 너무 독해가지고. 그러면 보통 항공 방지에 등록되어 있는 건 한 18배 정도 물을 희석해서 약을 타서 방제를 하면 되니까 뭐 독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높이는 별 상관없이 그냥 한 2m 남아 눈대중으로 하는 거면 아니면은 그 마늘이나 그 벼에 그 기준 높이가 있는가요?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없을 때 방제되기 때문에 보통 2m 이상에서 2.5m 아래로 해서 방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낯설기만 했던 드론이란 기계가 농촌의 일상에 자리매김한 오늘날. 드론이 일으킨 작은 바람은 다른 분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용 무인 정찰기에서 시작된 드론은 상업 분야로 개발되면서 특히 방송용 촬영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 많이 줄게요. 예. 고도 위주로요. 예. 지금 오른쪽 키만 쳐요. 네. 여기는 대구 안심 습지. 옆에 금호강하고 같이 촬영을 해야 돼서 안심 습지가 금호강 옆에 있다 그런 느낌의 촬영을 할 겁니다. 뭐 다양하게 지금 드론에 영상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근접 촬영 말고 이제 먼 거리에서 얘가 있다 하는 그 정도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습지 옆에 있는 강이지만 이제 습지 형태를 갖춘다 그런 느낌이 사니까. 공중에서 내려다 보이는 멋진 풍경을 담아내는 일. 드론을 이용한 또 다른 직업은 무인 항공 촬영 감독입니다. 아, 저도 우리 너무 많아요. 오른쪽 너무 많아요. 뒤 약간 줄게요. 그 옛날 사람이 직접 항공기를 타고 촬영했던 시절엔 안전 문제에 있어 위험 부담이 컸는데요. 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헬리캠이 대중화되면서 항공 촬영은 신속성에 기동성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다르긴 하죠. 위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범위를 다 볼 수 있고 이게 가려서 안 보이는 데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새로운 걸 느낄 때가 많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드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직업으로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드론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린 정윤환 씨. 그의 비밀스런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여기저기 보이는 모형 항공기들. 이게 그가 드론을 직업으로 삼게 된 출발점이라고 하네요. 한 20년 훨씬 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모형 항공기 반을 그때 맡으면서 학생들하고 인터넷으로 이제 어떤 드론들이 있을까? 그때만 해도 이제 무슨 비행기 개념으로 이제 찾아보다가 모든 재료들을 정말 호기심 하나로 외국에서 다 수입을 해서 예, 독일에서 수입을 해서 드론을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보게 됩니다. 모형 항공기는 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안정적인 교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제2의 꿈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한 건데요. 대구의 드론 촬영 1세대로서 황무지나 다름없던 국내 항공 촬영 시장을 개척해왔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그의 드론 사랑은 멈추지 않는데요. 이게 우리 흔히 생각하는 케이블캠이잖아요. 케이블캠을 굉장히 저렴하게 가볍게 장비화를 해버렸어요. 지금 이 장비를 하나 살까 싶기도 해요. 다 그래요. 이제 취미가 직업이 됐다, 성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직업의 만족도는 뭐 지금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예, 그리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취미가 생업이 된 성공한 드론 애호가 정윤환 씨. 드론은 하늘을 날고 싶었던 그의 어릴 적 꿈을 실현하며 삶의 원동력이 되어 왔는데요. 이 작은 기계가
때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드론을 새로운 동료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경북 포항엔 대테러 및 특수재난 사고 상황에 대비해 만들어진 119 특수대응단이 존재합니다. 특수대응단은 사람의 손길이 닿기 힘든 위험 구역이나 고립된 현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색하기 위해 2017년부터 드론을 도입했습니다. 산업용 드론이라고 화재 현장이나 수색 현장에서 가지각색으로 쓸 수 있는 임무가 다양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을 이용한 가지각색의 상황에 대해서 교육하기 위한 특별 구조 훈련이 되겠습니다. 산악 구조 차량 및 수상 수색에 필요한 100가지 각종 장비들이 있지만 한 사람의 구조대원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는 것은 바로 이 조그만 드론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1인칭 시점에서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현재 농연 가득한 상태로 구조 대상자 보이지 않은 구조 대상 식별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드론을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합니다. 구조대원 발견, RIT팀 신속하게 투입하기 바람. 이 FPV 드론을 통해서 건물 내 화재 현장에서 구조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구조 현장에 투입시켜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한 구역을 순찰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최근 있었던 산악 지역 조난자 발생 때도 드론을 활용한 수색으로 구조 작업에 큰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드론은 화재 진압에도 투입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야산에 조난자 발생한 상태입니다. 신속히 소방 드론 투입하여 위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륙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상태 이상 없습니다. 특수 제작된 이 소방 드론은 조난자 발견 시 큰 역할을 합니다. 헬기를 띄우기 힘든 상황, 드론을 통해 조난자를 발견하고 서치라이트로 신호를 보내는데요.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빠르게 조난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드론을 배워나가는 동료에게 조작 노하우도 아낌없이 알려줍니다. 구조 대상자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지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파악해 주신 다음에 줌 카메라로 당겨서 외상이 없는지 구조 대상자가 지금 많이 흥분한 상태인지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상태 지금 괜찮아 보이네. 네네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열화상 카메라랑 줌 카메라 같이 쓰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항에 554 인근에 저희 이제 조난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확성기를 통해서 제가 방송을 하고 서치라이트 불빛을 보고 조난자께서 그 밑으로 오셨더라고요. 야간이라서 헬기 띄우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 조난자가 발견하고 그 소리만 듣고 불빛을 보고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구조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드론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대원이 다 있습니다. 대원이 다 하다 보니까 체력 소비도 좀 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칠 수도 있고 2차적인 사고가 좀 발생하기 좀 쉬웠습니다. 근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고 날리기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드론이 다양한 기능도 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재난 현장에 대비해 진화한 드론은 국민의 안전과 함께 대원들의 안전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풀업 정지. 오늘 하루도 훈련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에 이어 다른 공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드론. 경북경찰청엔 드론 팀이 생겨났습니다. 경찰청의 드론은 주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쓰인다고 하는데요. 방금 트럭이 지정차로 위반했습니다. 1차로고 노란색 번호판 신호 위반이 의심되는 차량의 움직임도 드론으로 실시간 확인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로 촬영을 지원하고 이 법규 위반 같은 거는 저 교통경찰관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이 촬영을 지시합니다. 드론을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지난 5월부터 시범 운행 중인데요. 드론팀과 고속도로 순찰대가 협력해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차량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접근 건수는 대략 하루 2시간 운영했을 때 대략 한 10건 정도 대략 남짓됩니다. 비대면 단속으로 운전자에게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학 30배 줌 카메라를 탑재한 이 드론은 멀리서 오는 차량의 번호판도 선명하게 식별하는데요. 무엇보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단속할 수 있어서 도로 위 경찰관의 안전이 확보됩니다. 드론 운영 규칙이 올해 3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전에는 실종자 수색 등에 한정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범죄 예방 성찰, 교통 단속, 집회 시위 현장의 체증 등에 널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순찰은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바다를 감시하는 해양경찰도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드론의 첨단 기술로 인명사고를 막고 나아가 불법 조업 단속 및 해양 오염을 예방하는 일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마운 드론이 때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미션 디지털 바로미터 저희 기상 정보 장비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압이라던가 풍향, 풍속 등의 정보가 정확해야만 저희가 드론 비행에 이제 드론의 비행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상황을 측정해 드론의 비행 환경을 확인하는 곳. 이곳은 드론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안티드론 기술을 시험하는 안티드론 훈련장입니다. 안티드론 기술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술로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지금 70% 정도입니다. 오늘 비행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드론 비행 객체가 아닌 자동차 혹은 이제 새 같은 이제 물품도 시연이 되고 있고요. 레이더와 이제 통합관제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카메라로 드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드론이 불온전한 목적, 즉 전쟁 및 테러 그리고 사생활 침해 활동에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이러한 불법 드론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이 안티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티드론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물리적인 타격 등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드론을 파괴하는 방식을 하드킬이라고 하고 GPS 신호를 교란하는 방식으로 드론을 제압하는 기술을 소프트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드론 탐지 기술은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의성 안티드론 훈련장에선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 드론 탐지와 관련된 다양한 장비와 환경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는 드론 추적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옥상입니다. 드론 탐지에 사용하는 3D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고요. 드론 자체에서 나오는 주파수를 스캔하여서 해당 드론이 어떤 기종인지 판별하는 장비입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활용하여서 안티 드론 및 드론 비행 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티 드론 훈련장은 왜 우리 지역 경북 의성에 자리 잡게 된 걸까요? 경북 의성의 경우 인구 밀집도가 낮고 주변에 신호 간섭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더 나아가 저희 안티 드론 훈련을 하기에도 적합한 환경이 되어 이 의성에 안티 드론 훈련장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려 10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드론은 핵심 전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전장에선 다른 무기들보다 드론을 활용한 공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북에서 날려보낸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드론에 의한 공격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 경북 구미안 대학교에선 북한의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대드론 방호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 제2작전사령부와 구미시, 방위산업체 등 여러 기관이 손을 맞잡고 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비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사진을 몇 장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 470장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찍은 수백 장의 사진은 해당 지형을 분석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전에 설정을 해놓은 비행 경로를 따라서 자동으로 비행을 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사진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지형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황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미리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드론 비행을 통해 얻어낸 자료를 활용해 다양한 전시 상황을 설정하고 적의 드론 공격 시 방어 모형 실험을 하는 게 이 연구소의 역할입니다.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해서 북한군에서 드론 폭격을 가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침투 경로를 갖다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들어오는 경로를 설정을 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구미는 국가 중요 시설뿐만 아니라 대드론 방호 장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경북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시설이자 보호해야 될 어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대드론 방호 연구소를 설치를 했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관이 협력해 실시했던 대드론 방호 훈련은 학생들에게도 큰 자양분이 됐습니다. 조금만 걸어봐. 오케이. 이륙. 학생들은 훈련 결과를 토대로 드론 관련 연구와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속도 좀 붙일게. 네. 돌린다. 자체 제작한 드론을 비행해보며 전시 상황에서 드론의 활용성을 고민해봅니다. 바람 때문에 기체가 좀 생각보다 느리게 가서 제가 이제 따라가다가 좀 느려지니까 뒤로 돌아서 이렇게 가고 그런 식으로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는 그런 거. 그게 좀 제가 조종한 게 좀 아쉬웠어요. 적의 드론을 감시하는 방어 드론을 넘어 무기를 장착한 공격용 드론까지 학생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드론은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합니다.
한때 하늘 위의 장난감에 불과했던 드론은 오늘날 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됐습니다. 어쩌면 우린 드론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미리 엿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경북 청도엔 미래 꿈나무들을 위한 드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커져가는 드론 산업에 발맞춰 드론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만들어진 건데요. 나침반이 외부 그대로 돼 있어 손대필 외부뿐 할 거야. 내부는 이게 전선이 뒤로 지나가니까 전진, 후진, 좌우로 다 움직여봐. 음식부터 연결 다 해봐. 이곳은 드론과 관련된 실무 중심의 과목을 통해 드론의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국 유일의 드론 고등학교인데요. 재학생 모두 드론 1종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살짝 줄이면서 러더 많이.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드론 정비라든가 조립이라든가 드론 축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드론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요. 군대나 경찰이나 지금 해양 경찰에서도 많이 모집들을 하고 있어서 드론 관련해서 취업의 문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드론 고등학교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도 손에서 드론을 놓지 않는데요. 학생들은 전국의 각종 드론 경연 대회에 출전해 상을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드론을 능숙하게 잘 다루네요. 저는 솔직히 드론을 날릴 때마다 제가 안 되는 거를 이제 직접 연습하고 그러면서 제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드론을 좀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그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 무거운 거를 그냥 조종기에 가벼운 걸로 해서 띄우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늘을 촬영하면 되게 포근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드론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을 따라 이제 막 꿈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한 학생들. 우린 드론을 통해 세상을 보고 드론을 통해 내일을 꿈꿉니다. 지금도 대구 경북 상공을 누비고 있는 드론처럼 드론 종사자들의 희망찬 이착륙을 기대해 봅니다. 어릴 때의 꿈들이 인간은 누구나 이제 스스로 하늘을 날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런 막연한 꿈이 있다가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드론 기계를 통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희 대원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2의 멤버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드론들이 활동하면서 그래 할 거라고 기대도 해보고요. 저 역시 계속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